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페이지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단일 가닥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가에서 타이민이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타이민이 있네요. 타이민이 있다는 것은 가는 DNA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라실이 있네요. 이렇게 유라실이 있다는 거는 얘는 RNA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지금 나로 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은 전사죠. 전사 과정의 일부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가는 DNA, 나는 RNA다. 맞는 설명입니다. 유전 정보는 나로부터 바로 전달된다? 아니죠.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 그 다음에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코돈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RNA에서 이렇게 3개씩을 묶었을 때 코돈이라고 불렀었죠. 코돈이 되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가와 나의 구성 단위, DNA와 RNA의 구성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어떤 DNA 가닥의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조성 비율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데닌이 누구와 결합하는지를 알면은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게요. DNA 이중 가닥 중에 하나의 단일 가닥, 그러니까 전사로 쓰이는 주형 가닥인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자, 이게 DNA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리는 가닥을 DN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두껍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게 DNA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여기서 20%라고 했죠? 아데닌이 20%다. 그럼 여러분 이 DNA를 주형으로 전사한 RNA에 아데닌이랑 짝꿍에는 유라실이 오죠? 그럼 전체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합쳐서 여기 그러니까 이 DNA 가닥에 있는 모든 아데닌, 모든 구아닌, 모든 사이토신, 모든 타이민의 비율을 말한 거예요. 다 합치면 100이겠죠. 근데 아데닌이 20이라면 이 DNA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전사된 RNA에는 유라실이 20%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형 가닥에서 구아닌이 25%네요. 얘가 25%라면 그러면 구아닌을 짝꿍에는 구아닌이랑 상부적인 염기쌍을 형성하는 거는 사이토신이죠. 그럼 RNA에는 사이토신이 25%가 있겠네요. 얘가 25% 있겠네. 그 다음에 DNA에 사이토신이 지금 30이죠. 얘가 30%예요. 그럼 RNA에는 사이토신의 상부적인 염기인 구아닌이 오니까 RNA에는 구아닌이 30%가 있겠네요. 마지막 DNA의 타이민이 25%가 있습니다. 얘가 25%가 있다면 RNA에는 타이민의 짝꿍인 아데닌이 25%가 있겠죠. 그러면 RNA의 염기에서 아데닌 25죠. 그 다음에 구아닌은 30이네요. 30. 사이토신은 25네요. 25. 그 다음에 RNA에는 타이민이 있을 수 없죠. RNA에는 타이민이 있을 수 없으니까 타이민 없어야 되고 유라실은 2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데닌이랑 특정한 상부적 염기쌍을 형성하는 게 누군지, 구아닌의 특정한 상부 염기쌍을 이루는 게 누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전체 염기를 선생님이 100개라고 해볼게요.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체 염기가 100개고 DNA 가닥에 그러면 아데닌이 20%를 차지하니까 20개가 되는 거죠.
아데닌 20개, 구아닌 25개. 구아닌 25개, 그 다음에 사이토신 30개, 타이민이 25개가 있는 거죠. 그럼 DNA 가닥에 아데닌이 20개가 있었으면 RNA 가닥에는 아데닌의 상부적인 연기로 유라실이 오니까 유라실이 20개 있겠죠. 항상 얘네들이 쌍을 형성하니까. 그 다음에 DNA에 구아닌이 25개가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RNA에는 사이토신이 25개이겠죠. 왜? 구아닌이 있는 자리에는 RNA에 그러니까 상부적인 연기로 사이토신이 와서 결합을 할 테니까. 그러면 사이토신이 DNA에 30개 있으면 RNA에는 사이토신의 상부적인 연기로 구아닌이 올 테니까 구아닌이 30개 있는 거고 25개면 25개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부분의 DNA 염기 사이토신이 아데닌으로 치환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CCG였던 서열이죠. 원래는 CCG인데 얘가 아데닌이 됐으니까 CAG로 바뀌어버렸죠. CCG가 CAG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A라 쓰고 CCG가 CAG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다. 아니죠. 단백질은 그대로 합성이 될 거예요. 단지 원래는 CCG였죠. DNA상의 서열이. 그러면 RNA에서는 GGC라는 코돈이 되겠죠. 근데 이제 CAG가 됐으니까 RNA에 해당하는 코돈도 얘도 GUC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GG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전사를 하면요. 근데 중간에 염기가 얘가 아데닌으로 바뀌어버리면서 RNA에 오는 코돈도 GUC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GG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GU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올 테니까 2번 아미노산이 다른 애가 오겠네요. 그러면 2번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고 나머지 1, 3, 4, 5번의 아미노산 서열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아미노산 읽을 때는 이렇게 3개씩 읽잖아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를 읽을 텐데 여기에 염기만 변했을 뿐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열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합성되는데 원래의 서열과 2번, 두 번째 아미노산이 다른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아미노산 변해서 변합니다. 두 번째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이 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는 변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미노산만 다른 단백질이 될 거예요. 2번에서 5번의 아미노산 종류가 모두 바뀐다? 아니죠. 2번만 바뀌죠. 2번에서 5번의 아미노산 종류가 모두 바뀌려면요, 여러분. 모두 바뀌려면 만약에 이런 경우예요. 여기 사이에 뭐 A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간 거예요. 추가로. 이런 거는 뭐 삽입이라고 하거든요. 염기의 삽입.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만약에 A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3개가 읽어지겠죠. 추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읽어지겠고, 이렇게 읽어지겠고, 이렇게 읽어지겠고, 이렇게 읽어지겠고. 아예 염기가 우리가 3개씩 읽는데 3개씩 읽는 이 틀 자체가 앞으로 한 칸씩 당겨져 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아미노산 서열이 전부 다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여기에 있는 염기만 바뀐 거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읽는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3개씩 세트는 변하지 않아요. 또는 뭐 여기에 있는 염기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 요렇게 3개가 묶이겠죠. 읽히겠죠. 코돈으로. 또 이렇게 3개가 읽히고 이렇게 3개가 읽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미노산 서열이 쭉 다 바뀌게 되지만 이렇게 염기 치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 읽는 요 코돈이 세트로 3개씩 읽는 끊어 읽는 자리는 변화가 없으니까 나머지 서열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2번과 5번 아미노산이 같은 종류가 된다. 2번에 해당하는 DNA 서열이 CAG고요. 미안해요. 5번이네요. 5번이랑 2번의 DNA 서열이 같네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전사한 RNA상의 코돈도 똑같을 테고 그러면 똑같은 아미노산이 오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코돈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GCA니까 3번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CGU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끼어들어갔어도 그 후에도 끼어들어가는 후에 또 3번 아미노산에 지정하는 코돈은 CGU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효소를 이용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있는 DNA를 세균의 DNA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든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재조합? 일단 읽어볼게요. 재조합 DNA를 대장균에 넣어준대요. 무슨 말이냐? 자, 대장균이 가지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원형 모양의 그 DNA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선생님이 주황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DNA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고 이게 밖에 있으면 세포 밖에 있으면 복제가 되지 않겠죠? 얘가 이제 대장균이에요. 대장균한테 얘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대장균한테 얘를 이렇게 넣어요. 넣으면 대장균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안에서 이 핑크색 DNA에 끼어 들어가 있던 파란색 인슐린 유전자 있죠? 이거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사시키고 번역해서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대로 인슐린 단백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장균에서 이 인슐린 단백질을 수출을 한 다음에 당뇨병 환자한테 치료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당연히 ATGC 요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겠죠.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게 전사가 된 다음에 그 코돈을 읽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단백질 합성했을 거예요. 근데 대장균에서도 이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장균도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똑같은 염기로 DNA 서열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사시켰을 때 RNA상의 코돈이 있죠. 그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때도 사람과 똑같은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균은 핵은 없는데요. 리보솜은 있어요. 리보솜이 번역을 이제 단백질 합성원 장소가 리보솜이죠. 대장균도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핵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자는 대장균은 전사되죠. 전사되고 번역도 됐기 때문에 그 대장균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됐던 거죠. 인슐린은 사람과 대장균의 공통적인 단백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장균에 인위적으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생산하게 한 거죠. 만약에 대장균이 공통적으로 그냥 인슐린 단백질을 생산했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추출했겠죠, 인슐린을. 근데 대장균은 인슐린을 만들지 않고 인슐린 유전자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었던 겁니다. 5번, 대장균 기억은 사람의 단백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 아니죠. 대장균 기억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만 넣어줬기 때문에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만 합성하겠죠. 다른 유전자는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